그래서 무조건 물음표 붙여주는 게 다가 아니다. 우리가 영혼 담아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 읽어주면서 힘들어 그러면 거짓말 치지 마 이렇게 말하지 말고 힘들어 이렇게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남은 시간은 여러분이 질문 주셨던 거 답변하고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책 읽고 책이 되게 쉽잖아요. 그쵸? 네네네. 읽기 쉽게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책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말이나 감명 깊었던 말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제가 책 쓰면서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건요. 나를 믿어라예요. 네. 그 말 여러분 처음에 했었죠. 나를 신뢰하라. 이미 나는 최고다. 이미 나는 완전하다. 사실 그걸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때 자신이 그려낸 미래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그때도 이미지 트레이닝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와 주나요? 라고 했어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열심히 했어요? 했어요. 너무나. 자, 이미지 트레이닝만으로는 거기에만 의존해서는 부족하겠죠. 그쵸? 지금 여러분 긍정 자원 계속 쌓고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를 계속 찾아가면서 부수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도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저희 이제 엄마 집으로 내려가서 저희 엄마 집에 조그마한 방 한 켠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전 여러분처럼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그때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목표를 정하고 나를 찾아가면서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방에 앉아서 새벽 4시에 기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어요. 언제? 해 뜰 때. 이제 새벽 4시에 앉아서 책을 보고 막 글을 쓰고 공부를 하다가 해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 창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창문을 열고요. 해를 이렇게 바라봐요. 근데 그 바라본 해를 보면서 제가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 했냐면 지금의 나는 지하에 있어. 캄캄해. 늪에 빠졌어? 근데 이노야 얼마 되지 않아도 먼 미래에 난 저렇게 떠오른 태양처럼 빛날 거야. 그리고 내가 무대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계속 그렸어요. 제가 의지할 때는 제 미래밖에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죠? 그럼 생각해요. 내가 이 미래의 꿈을 접어? 아무것도 하지만 그럼 뭐가 남아요? 나의 실패한 내 인생만 남아요. 그럼 선택해요. 오케이. 뭘 믿고 갈 거야? 미래 나를 보고 갈 거야. 저기 나 있네. 저거 보고 오늘 또 알았어. 으쌰으쌰. 또 열심히 미션 클리어 하면서 매일매일 그 쌓아가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부수적으로 함께 동반해서 여러분 종합적으로 한번 이루어 나가 보세요. 이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다시는 안 볼 테야 라고 하며 관계 진전을 거부하는 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해를 못해서 나 쟤 다시는 안 봐야지?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 말씀이시죠? 이거 익명이라 그렇게 이해할게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매일매일 봐야 되는 사람이라면 저는 다시는 안 볼 테야. 이러면 어때요? 평생 갈등 관계로 불행하게 가는 거예요. 그쵸? 다시는 안 볼 테야. 그래도 봐야 되는 사람이면 노력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전부를 다 보여주진 못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걸 여러분께 알려드렸으니까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저 사람을 나 그렇게 평생 볼 사람은 아니야. 쟤는 항상 내 에너지를 뺏어가. 쟤는 항상 나한테 험담을 해. 그러면 왜 굳이? 제가 가장 힘이 들었던 말 중에 니체 얘기를 굉장히 저는 좋아했거든요. 니체 책을 붙잡고 살았는데 니체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지 않아도 돼요. 그쵸?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고는요, 가치관 차이지 내가 나쁘고 좋고가 아니에요. 살아보니. 그쵸? 그럼 저 사람 가치관은 내가 맞지 않았고 내 가치관은 저 사람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저 사람 매일 볼 사람이면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저 사람과 친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면 너무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힘들다면 저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더 많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쵸? 누군가 나를 싫어해도 싫어하나 보다. 근데 이해하세요. 왜? 나도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너무 떨려서 말을 못하겠는데 이런 경우 어쩌면 좋을까요? 인플로 스피치 하고 노세요.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려요. 여기도 이미지 트레이닝이 있어요. 여기도 이미지 트레이닝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나를 계속 바로 세우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사람의 무대에서 떤다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강의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CEO부터 교수님들까지 다 떨어요. 안 떠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떨리시죠? 올라와서 봐. 청중을 봐. 근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너도 올라오면 떨리잖아. 다현이는 모르겠다. 너도 올라오면 떨리잖아. 우리 다 떤다고요. 그러면 안심이 돼요. 그죠? 그래서 안심한 상태에서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연습이 따라야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파트가 끝날 때마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적어 놓으셨는데 질문을 적은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저를 바로 세우는데 한 4, 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를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내 내면을 계속 뒤적뒤적 하거든요. 그럼 내 안의 자원들이 계속 찾아지면서 내가 더 성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기법이 저한테 가장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파트마다 여러분이 수행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답변을 꼭 하시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 질문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고 성장시킬 겁니다. 책을 저술하실 때 책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멋있게 이긴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다 경험이에요. 다 경험이에요. 제가 누군가 대화해보고 낭패를 겪어보고 실패를 당해보고 그럼 다음에 그 사람 다시 만났을 때 다른 방법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터득해진 것들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인터뷰가 좀 몸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들을 집약해서 책에다 담아 놓았습니다. 어떻게 대화의 기술을 터득하셨나요? 방금 답변이 되겠고요. 이 책을 저술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명이 생기면서 책을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제 이야기, 제 책이 없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꽁꽁 숨겨두고 저의 스토리는 이렇게 막 이론적인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긍정 자원을 찾고 자기의 사명을 찾으면요 변화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막 강의를 했어요. 이론적인 근거도 막 제시하면서.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청중이 그러는 거예요. 물론 알겠는데 진짜 이게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돼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일어섰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한테 나의 스토리를 알려주면 좋겠다 해서 책을 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강의할 때도 저희 스토리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난할 때 비난을 받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비난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시해요. 자, 비난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피드백이에요. 그쵸? 내가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있잖아,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을 땐 비난인데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그 피드백을 내가 들었을 때 기분은 상해. 또 지적질하네. 진짜 짜증나.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나도 알고 있어. 나의 단점을. 그래서 듣고 싶지 않아. 그런데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은 나쁘지만 저 부분은 내가 개선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라는 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나를 미워서 하는 비난 갖고 피드백은 내가 알아차릴 수 있죠? 그쵸?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거는 네 생각이고 나는 내가 옳은 것 같아 라고 나 혼자 속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왜 그렇게 얘기해? 라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지금도 힘들어요. 나의 단점을 누군가 지적하고 얘기했을 때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쵸? 저 뒤에 계신 분이 저 엄청 지적하거든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네. 그런데 제가 이래요. 그때는 순간, 아, 또 지적질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바꿔야 되는 어떤 태도인 거예요. 그러면 기분은 나쁘지만 받아들이겠어. 받아들여요. 그건 받아들여요. 그런데 글쎄 그거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 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무시하세요. 아시겠죠? 네.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대화 기술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런 기술들은 삶을 살아오시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계속 얘기 드린 부분이고 그 책을 보시면 다 제 사례들이에요. 그 스토리가요 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씩 터득했던 거예요. 고등학교에 와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는데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제가 나는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나는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예쁘게 낳아주셨고요. 그쵸? 사실 10대 때는 저는 부모님 원망했죠. 왜 우리 집은 돈이 더 없고 나는 좀 다리가 길었으면 좋겠고 얼굴 작은 애를 좀 낳아주지 왜 이렇게 낳아준 거야 막 불만 많았죠. 그쵸? 그런데 나라는 소중한 존재를 부모님이 낳아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면요 그렇게 내 자신이 소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제 죽음 얘기를 계속 하는데 평생 나를 떠나 살 수 있어요? 나를 떠나 살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나는 함께해요. 그쵸? 그럼 나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나를 그냥 내가 늘 미워하게 내가 나를 만들 거예요? 내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세요. 내가 나를 좋아하게 나를 계속 갖고 나가세요. 내가 자존감이 약한 것 같아? 오케이. 인정. 나 좀 자존감 많이 떨어졌어? 그래. 근데 선생님 그랬지? 나는 이미 완전하다고. 이 안에 다 있을 거야. 믿고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서 올라가 보세요. 아시겠죠? 물론 도중에 실패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실패는요 나를 성장시키는 선물이 됩니다. 나중에 가서 확인하시면.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존감을 오늘 3시간 동안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책 있으신 분들 책을 기반으로 해서 자존감을 올리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힘들면 저한테 편지 쓰세요. 아시겠죠? 저를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모두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도 많지만 저의 자존감을 내려 깎으면서 자기 자존감을 올려요. 근데 그런 아이에겐 항상 행운이 찾아와요. 제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 봐도 진짜 없어요. 너무 힘들고 걔를 말로 이기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꼭 이겨야 될까요? 그쵸? 안 이기면 어떤데? 무슨 일이 생겨요? 걔가 일단 제가 맥락은 잘 이해는 했는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나의 자존감을 계속 내려 깎으면서 내 앞에서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 내면을 슬쩍 보세요. 여러분 빙산 기억하시면서 쟤 왜 저렇게 자랑하고 왜 저렇게 나를 깎아내리고 그거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지금 많은 일이 나와요. 사실 내면이 약한 사람들이요 어때 보이려고? 세 보이려고 센 말 해요 일부러. 그쵸? 그건 나를 보호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상대가 그 말만 빙산 위의 수면에 그 말만 듣고 쟤 왜 저렇게 나한테 말해? 왜 날 비난하는 거야? 지는 왜 저렇게 잘났다고 얘기해? 그것만 보면 화가 나죠. 근데 그 내면을 보세요. 아 지가 너무 약해서 세 보이려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면 또 나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구나. 그래서 저렇게 말하는구나를 보면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면서 측은해지기도 하면서 이해가 돼요. 예전에 어느 누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최인호 너 나 못 따라와 이렇게 진짜 얘기했어요. 정말 그때 제가 강사 시작하고 있을 때 초반에
저한테는 그분은 꿈이죠. 저 위에 있으니까 열심히 막 따라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이랬어요. 너는 안 돼.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기가 생긴 거예요. 너보다는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 편한 마음이에요, 불편한 마음이에요? 불편해요. 어느 날 그 오기가 제 마음을 꽉 채워서요,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미칠 것 같아. 그 사람을 정말 때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힘들어요? 나만 힘들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어떤 좋은 분을 만났어요.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다 스님과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스님이 차를 따라주시면서 막 얘기하는데, 스님, 왜요? 제 마음이요, 오기를 꽉 차버렸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잠도 안 자고 숨도 못 쉬겠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웃으시면서, 마음이 오기를 꽉 찼어요? 네. 그럼 마음을 넓혀버려. 마음이 오기를 꽉 찼다면서요. 마음을 넓혀버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녹차를 따라주시는데 제가 잔을 받으면서 가는데 순간 제 마음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오기가 요만해서 꽉 채워졌는데 마음이 넓어지니까 오기가 어때요? 요만해지는 거예요. 처음 겪었어요. 그때 마음 조절이라는 걸 제가 처음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스님, 방금 신기하게도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오기가 요만해졌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또 웃으시면서, 그 오기도 버려버려. 툭. 물론 단박에 되진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오기, 친구의 어떤 질투, 쟤를 이겨야지, 미워하는 마음, 이거 담고 있으면 누구만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내려놓고 그 친구 인정해 주세요. 막 와서 잘난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잘한다, 진짜 부럽다. 저 그거 했었어요. 제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부잣집 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외제차 타고 탁 와서 저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로가 됐을 때. 근데 사실 그 언니가 전에 방송했을 땐 저와 같은 급이라고 제가 생각했었죠. 같은 동료였는데 지금은 저만치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언니 진짜 부럽다. 부럽다. 차도 부럽고 남편도 부럽고 집도 부럽고 다 부럽다. 이랬는데요. 내가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 말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언니한테 얕잡아 보이지도 않고 내가 약하지도 않아요. 얘기를 인정해 주니 그 언니가 인정해 달라고 막 했으니까, 네, 인정해 주니 더 이상 제 앞에서 자랑 같은 거 하지 않더라고요. 아시겠어요? 마음을 넓히세요. 자, 오늘 3시간 벌써 이제 12시 다 됐네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죠.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세요. 나를 먼저 바로 세우면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의미를 찾고, 제발 친구와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만의 인생길이 있다는 거, 난 이 세상의 독보적인 사람이라는 거, 난 이미 완전하다는 거 인정하고 나를 잘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성과, 앞으로 꿈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Standing in the street alone. Her head was down, face locked onto the phone. And I wished I'd had a number so I could be color unknown. And then I tell her to look into my eyes and never let